순돌이 이건주가 무속인이 됐다는 소식에 그를 찾아간 제작진. 과연 이건주는 어떤 모습으로 맞이해줄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야, 들어오세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지내시는 거예요? 아, 여기서 제가 지내는 건 아니고요. 여기는 이제 저의 법당이에요. 여기는 이제 손님들 오시거나 이러면 이제 뭐 대기도 하시고 기다리시기도 하시고 이런 공간으로 쓸 예정인데 아직 이제 가구들이 다 오질 않았어요. 신당을 연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다는 이건주. 아직 짐도 들여놓질 않아 휑한 모습인데요. 사무실 한편에 마련한 고요한 공간. 여기에서 무속인으로 변신한 그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하신 게 뭐예요? 이거는 이제 신령님들한테 올리는 거죠. 신령님들께. 그래서 이제 이거는 천지인, 그러니까 천신, 지신, 인신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계신 신령님들께 올리는 겁니다. 신내림을 통해 여러 신령들을 모시게 됐다는 이건주. 아직은 배울 것도 알아야 할 것도 많다고 합니다. 술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마시려고 올려놓은 건 아니고 저희 신령님들께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신령님들 위해서 올려놓은 거죠. 평범한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든 무속의 세계. 사실 이건주도 얼마 전까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 사이에 모든 게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절을 하고 기도하는 생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저 주세요. 네, 주세요. 아버지 네. 근데 아버지세요? 네네네. 저의 신아버지세요. 저한테 내림굿 해주신, 신굿 해주신 저희 신아버지.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처음에 다 준비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신을 모셔놓고도 네. 하나 신령님 살림을 네. 마련을 해야 돼. 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부적 쓰는 건데 저는 신령님한테 신내림 굿을 통해 신아버지를 맞이하게 된 이건주. 무속에 대한 모든 가르침을 그에게 받고 있었습니다. 신아버지 눈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 신하들. 신당 차리는 것부터 각종 무구들을 구입하고 사용하는 방법까지 알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아버지로서 책임감도 크다고 합니다. 전한 신령님이 이제 신의 부모고 나도 이제 몸주기 때문에 신을 먼저 알리고 가르치고 이 길에서 먼저 선배로서 지켜주고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이건주가 모시고 있다는 신령들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알려주는 신아버지. 모두 더 봐주시고 받들어도 해주고. 아직은 모든 게 서투른 이건주에게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철부지라 지부지라 취급하시고 신령님 받들어 도와주소서. 기도를 마치고 두 사람이 찾은 곳은 서울 시내의 한 시장. 무속인이 되면서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서인데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천년 보러 왔습니다. 좀 파스텔 계열의 한복 입고 싶어서 좀 연한 파스텔 계열. 진한 거 말고. 네, 이런 계열. 네, 이런 약간 좀 잿빛에다가 옥색 입어도 예쁘지 않아요? 잿빛에다 옥색. 아버지는 어떠세요? 나보다 더 잘하는 거. 이렇게 입구나 하얀 것만 입어봤지만 과감해야 돼. 좀 과감해도 과감할 줄을 몰라. 왜 나 올 때는 없었지? 아니 이게 색깔도 너무 잘 해주셔서. 차돌이지 우리 집 한가족 거기 나온 사람이잖아. 네, 그렇지? 맞아요, 어르신. 어머야. 네. 어제 어릴 때 보고 지금 보니까 너무 성인이 됐네 이제 그지? 네, 네. 아유 세상에도 웬일이야. 자 악수도 한번 하고. 감사합니다 어르신. 아들 같으니까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르신. 네. 언제 이거 받으셨어요? 저요? 저 나 우리 이제 손님들한테 듣고 깜짝 놀랐잖아. 네 지금 저 이제 2주 됐습니다. 2주 됐어요? 네. 어때요 마음이? 많이 편해졌죠. 많이 편해졌어요? 네, 많이 편해지고 잠도 잘 자고. 아, 잘 네, 뭔가 되게 행복하고 좋아요.
기분이 뭔가 이렇게 너무 행복해요. 막 그리고 신령님 생각하면 막 닭살 돋고 기분 좋고 막. 신내림을 받았다는 소식에 궁금한 것이 많은 사람들. 그는 이런 관심이 반갑고 기쁜데요. 그만큼 힘든 순간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외로웠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아픔을 공감해주는 손길이 그리웠습니다. 들어오세요. 더워요, 밭이. 아유, 나 아버지 감사. 한복 원단을 구입한 후 찾은 시장 모퉁이 한 수선집. 신내림 구슬할 때도 찾아왔던 곳인데요. 조금 빠졌죠. 많이 빠졌어. 그래, 진짜 고생 많이 했다. 네. 얼마 안 됐는데도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 맞아요. 2주 만에, 그래. 2, 3주 만에. 아니 진짜 이렇게 많이 빠졌어. 너무 많이 빠지지 마. 알겠습니다. 자신의 변화를 기억하고 걱정해주는 마음이 고맙기만 합니다. 친아버지도 너무 고생하셨고 아유. 진짜. 엄마들이 고마운 게 아직도 그 순돌이 애기로 생각하고 그렇지. 다 우야우야우야 하고 반찬이라도 하나 더 줄여야 되고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근데 신이 영향이 내렸어. 너무 감사합니다. 전통으로 했어. 권주가 복이 있는 거야. 아, 맞아요. 저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내가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이 다 나를 도와야 내가 사는 거지. 그럼요. 독불장군은 없거든요, 세상에. 나도 살아보니까. 내가 그냥 한 번 안 하면 진짜. 아, 눈물 나. 왜 눈물 나. 진짜야. 아니 그때 내가 나이 몇 살이 하는데 우리 아들하고 나이가 동갑인 거예요. 사실 신내림 소식이 알려진 후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이건주. 주변 분들이 이제는 하다 무당까지 한다고 해서 어그로를 끄네. 관심을 저렇게 받고 싶나? 야, 뭐 그래, 뭐 돈 편하게 벌겠다. 그래, 뭐 돈 떨어졌나 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이죠. 네,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꼭 그렇게 악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이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길을 가시던 응원합니다. 이런 글들 보면은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또 저도 힘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거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여러 시선들이 있을 거라는 건 이미 각오한 일. 이런 그에겐 든든한 응원군도 있습니다. 이게 누구야? 어서 와. 아이고. 건이 어서 와. 왜 이렇게 어색하지 근데? 어색하지. 한복 입고 한복이 되게 어색하다. 어색해. 아니 웬일로 웬일로? 좀 오긴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저 웬일로 2개를 사왔어. 1+1이라. 그렇지. 그럼 그렇지. 바로 그룹 클릭비 출신의 가수 하현군. 지난 2020년 출연한 보이스트롯을 통해 친해진 동생입니다. 탁자 완성. 멋있다. 내가 예상한 대로 딱 나왔잖아 테이블이. 역시나. 그려지잖아. 아이 생각 보는 거 자체가 힘들어. 아유 맛있게 드세요. 진짜 얼마만이에요. 고마워. 진짜 얼마만이야. 얼굴 근데 많이 좀 좋아지긴 했다. 그렇지. 그때보다. 그렇지. 그때 그래도 네가 나 신고 탈 때 와주고. 그치. 응, 그치. 네가 그때 와줘서 난 참 고맙지. 형이 이제 작두를 타러 나간대. 그래서 근데 그걸 안 보려고 했었어 사실. 왜냐면 작두 타는 게 좀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올라가는 당사자가 형이잖아. 근데 이제 좀 위험하니까 걱정도 좀 되고. 근데 거기서 뭔가 형의 모습을 딱 보는데 이제 약간 이제 좀 제대로 뭔가 무당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나는 많이 좀 들었었지. 신내림 굿 현장에까지 동행해준 고마운 동생. 그간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이해해 줬습니다. 그냥 눈물 만난다. 얘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왜 이렇게까지 만들었냐? 불쌍하다. 신내림 굿을 받기까지 이건주는 수많은 고통과 어둠의 터널을 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재작년부터. 와, 이거는 정말 내가 이러다가 미쳐서 죽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갑자기 막 방울 소리가 갑자기 들리고, 막 여자 둘이서 막 속닥속닥 웃으면서 얘기하는 소리 들리고, 막 잠도 잘 못 자는데 어쩌다 겨우 잠들면 막 꿈속에서 할아버지들이 막 이렇게 보고 계시고, 갑자기 막 큰 무슨 나무 막대 같은 걸 이마를 이렇게 탁 때리시면서 일어나야 된다고 막 소리 지르시고 막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손가락질할 것 같고 정신과도 못 갔어요. 또 사람들이 욕할까 봐. 이때 의지가 돼준 것이 바로 하현곤이었는데요. 그는 이건주의 아픔을 누구보다 걱정했습니다. 그것도 형은 이제 형제가 없고 혼자 있었잖아. 근데 그 힘든 시기에 더군다나 또 신병이 또 외로움으로 왔고 감당하기가 되게 힘들었을 텐데 내가 이거를 받지 않고 신령님을 안 모시고 이 길을 걷지 않으면 나는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 살려주세요 그랬어. 우리 신아버지 만나자마자.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랬어. 저 살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내가. 근데 지금은 잠도 너무 잘 자고 마음도 너무 편해지고. 아 주름 펴진 거 보고 저 깜짝 놀랐다니까. 진짜? 다른 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무슨 내 얼굴이 하회탈인 줄 아셨겠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방송 보시는 진짜 포청천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마음도 편안해지고 뭔가 좀 좋아지니까 진짜 그게 그렇게 바뀌나. 근데 진짜 만나는 분들마다 그 얘기해요. 근데 뭔가 이제는 웃으며 말할 수 있는 과거가 됐습니다. 차라리 뭐 방송이라도 많이 하고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도 많이 하면 뭔가 조금 그나마 좀 정신없이 지내니까 좀 잊어버리거나 조금 털어버릴 수가 있는데 일도 없고 그냥 혼자 계속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고 그냥 좀 그렇게 세월을 좀 허무하게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많은 아역 스타들이 그러하듯 그에게도 성장통이 찾아온 건데요. 성인 연기자로서의 이미지 변신이 결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순돌이로 자신을 기억하는 것이 고맙고 반갑답니다. 하지만 평생 갖고 가는 숙제이기도 하지요. 뭘 그렇게 챙겨 드시는 거예요? 혓바늘도 많이 돋고 입안에 구내염도 많이 생기고 이래서 그 비타민 B 좀 많이 챙겨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밀크시슬, 그 다음에 루테인, 그 다음에 오메가3. 네. 벌써부터 이렇게 루테인 이런 거 챙겨요? 그럼요. 이제 6년만 있으면 50이니까. 어른들이 보시면 혼나겠네. 귀엽기만 했던 순돌이도 이젠 건강을 챙겨야 할 중년이 됐습니다. 6살 어린 나이에 데뷔하자마자 모든 시상식에 아역상을 휩쓸 만큼 인기를 누렸던 이건주. 그가 이처럼 열심히 연기하며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보면 이분은 누구세요?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세요. 저한테는 할머니시자 정말 부모님이시자 저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제가 이 세상에서 제 목숨과도 바꿔도 아깝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사랑했던 우리 할머니시죠. 그러니까 할머니 사진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이게 다거든요. 어릴 때 헤어진 부모님을 대신해 자신을 정성껏 키워주신 할머니. 10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아역 배우 시절 매니저를 자처해 그가 구김살 없이 활동하는데 누구보다 애쓰셨던 할머니. 한지붕 세가족 순돌이. 그가 트로트 가수로 변신한 것도 남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노래가 되게 좋았어요. 가장 큰 이유는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때문이 가장 크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가 이렇게 트로트 같은 거 불러드리면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한번 뭔가 트로트를 부르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바로 할머니를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님 얼굴이랑 조남도 모르고 제가 이제 할머니랑 고모님이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네.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 없다는 소리 들을까봐 항상 엄하게 키워주신 거 너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너무 못난 조카 겸 아들이라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해서 효도시켜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런 그에게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알고 봤더니 저희 외증조 할머니께서 만신이셨어요. 무당 되게 잘 불리시던 만신이셔서 할아버지는 이제 박수무당님들 이제 선생님들 모시고 다니시면서 절 짓고, 그러니까 무당이 조금씩 이렇게 내려온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안도 무당 집안이었던 거죠. 원래는 우리 할머니도 원래 무속인을 하셨어야 된대요, 무당을. 근데 우리 할머니도 이제 그걸 거부를 하셔서 이제 우리 고모한테 같이 갔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저한테 온 거죠. 이미 오랜 시절부터 집안에 무속인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불쌍해 어쩌나. 우리 순돌이 불쌍해서 엄마. 할머니가 멀리갔으면 모든 게 네 차지가 됐구나. 에휴. 뭐 잡으러 왔어요? 동자 보러 왔어요. 동자 보러 왔어요? 나 보러 왔어요? 나 보러 왔으면 그냥 있으면 안 되는데. 집안 내력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뿌리칠 수 없었다는 운명. 뭔가 후련했어요. 가슴 안에서 뭔가 이렇게 좀 토해낸 느낌? 뭐가 이렇게 팍 하고 터져나간 느낌이 들어서 그냥 살겠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저도. 그래서 그 이후로 좀 살겠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내림 이후에야 편안해졌다는 이건주.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찾아 만나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만날 수 없는 이름. 할머니 나왔어요. 슬플 때도 기쁠 때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할머니. 무당되고 처음 인사하러 왔네, 할머니한테. 손자를 애타게 기다리셨을 할머니. 인생에 큰 변화가 생긴 손자의 마음도 남다릅니다. 기분이 좀 이상하죠? 제가 그냥 평소에 할머니 손자인 건 뭐 변함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또 새로운 길을 가고 나서 처음 찾아뵙는 거라서. 할머님이 무속인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실까요? 많이 속상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불쌍하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안쓰럽다고 말씀하시고 옆에 계시려고 하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그렇죠. 이제는 사진 속 할머니의 모습도 달라 보인다는데요. 예전에는 할머니 이렇게 와서 찾아뵙고 사진 보면 웃으실 때 왜 그렇게 웃으시면서 보시는데 슬퍼 보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제가 무당이 돼서 다시 이렇게 찾아뵈니까 그냥 그래 고생 많았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네, 그래 알았다 내 손주, 약간 이렇게 인자하게 좀 웃으시면서 보시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느낌이 좀 다르네요. 무엇을 하던 자신의 선택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셨을 할머니. 손자는 오늘따라 할머니가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남한 산성에 위치한 한 굿당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이건주. 뭔가 다급해 보이는 눈치인데요. 할머니를 만나고 오느라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은 시각. 마음이 바쁩니다. 여기는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이게 굿이 있을 때는 이제 와서 뭐 이것저것 배울 겸, 그리고 뭐 도와드릴 것도 있고 제가 옆에서 또 보는 것도 있고, 근데 거의 이제 배우러 저는 오죠. 아직은 초보인 그에게 굿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너무 좋아. 죄송합니다. 죽고 싶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가면 돼. 죄송합니다. 이분들은 다 누구세요? 이분들이 이제 저의 신 가족분들이시고요. 여기 신 누나들, 여기가 이제 신 동생들인데, 어떻게 보면 제가 원래 저기 동생들한테도 누나 형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편안하게 그냥 동생은 동생, 뭐 누나는 누나. 갑자기 대가족이 돼버렸네요. 그쵸. 저희가 이제 대가족이 된 거죠. 5명. 이렇게 아버지까지 6명. 이렇게 해서 대가족이 된 거죠. 외동으로 자라 늘 외로웠던 이건주.
이런 그에게 이젠 무속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들이 생겼습니다. 노란색, 이게 청색, 이게 뜻이 다 있어. 이건 동쪽을 뜻하고, 이건 북쪽을 뜻하거든. 그렇게 순서가 다 있어. 우선은 걸어놓고 사진 찍어놓고 기억하면 좋지. 그래서 막내인 그는 함께 모이면 가장 바쁘다고 하네요. 가족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굿. 모두들 정성을 다해 준비했는데요. 신내림을 받은 후 처음으로 직접 굿에 참여하는 이건주. 가족들의 몸짓 하나라도 놓칠세라 집중을 다합니다. 일반적으로 굿은 하루에 반나절 동안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갓산 장부시 아니시리 양두편의 조상. 특히 신아버지의 의식은 이건주에겐 배울 것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래, 엄마 선물 주고 아버지 선물 안 주면은 서운하지. 오늘의 천도제는 신남매로 맺어진 여동생의 아버지를 위한 굿인데요. 그녀의 절절한 슬픔에 이건주도 같이 감정이 동화되어 신여동생의 아버지의 명복을 빌어봅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천도제가 진행되고 신가족의 막내인 이건주가 준비할 차례입니다. 신의 하에 하자는 거니까 건주 옷 입혀가고 건주하면 뛰어. 처음으로 겪어보는 상황에 조금은 긴장한 모습. 또 안경 벗고 몽둥이 그 말 큰 거. 자신이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먼저 앞서는데. 하지만 방울 소리가 들리자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지 표정도 바뀌는데요. 힘든 길을 걷고 그 어느 누구한테도 말도 못하고 그래도 잘 보시래요. 잘 보시고 빌고 또 빌면 좋은 일 오고 일을 한 번 더 크게 날릴 수 있대요. 울어야 괜찮아. 울어야 돼. 울어야 돼. 얼마나 불쌍해. 말도 못하고 뭘 알아야 얘기를 하지. 감정이 격해져서 울음을 참지 못하는데 다시 무엇인가 이끌린 듯 뛰고 또 뜁니다. 그냥 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말이 그냥 이렇게 술술술술 뭐 생각지도 않은 말도 막 튀어나오고, 그리고 이제 막 보다 갑자기 어느 사람한테 막 말해주고 싶고 막 이런 거 있는 거. 내가 했구나, 해야만 하는 거고, 아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무속인 되고 나서 저한테 이제 또 다른 가족이 생겼잖아요. 아 정말 제가 갖고 싶었던 형제 자매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되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뭔가 좀 이렇게 든든한 나만의 울타리가 생겼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제 당연히 걱정이 많죠.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문턱. 축제가 한창입니다. 덩달아 바빠진 사람이 있는데요. 대기실도 없이 차에서 메이크업 중인 트로트 가수 오혜빈 씨입니다. 혼자 하다 보니까 처음엔 진짜 못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많이 부족한데. 미리 준비해둔 의상까지 장착하면 공연 준비 완료. 그런데 무대에 오르기 전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왜 갑자기 뛰는 거예요? 아, 저는 무대 올라가기 전에 항상 몸을 좀 예열하고 올라가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안 할 때는 조금 뭔가 좀 부족했는데
이렇게 뛰고서 올라가니까 훨씬 더 편하고 신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우리 안산의 아들이자 또 요즘엔 또 안산의 간판이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수 오해빈 씨를 만나겠습니다. 막걸리 한잔 소리 질러. 그가 등장하자 후끈 달아오른 분위기. 객석은 이미 핑크빛 물결입니다. 구성진 목소리와 맛깔스러운 노래에 푹 빠져든 모습인데요. 무대에서 내려와 한 명 한 명 빠짐없이 눈을 맞추는 혜빈 씨. 팬 서비스도 만점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무대에서만 노래하고 춤을 이렇게 살랑살랑 추고 했었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노래도 이제 관객분들이랑 이제 소통하면서 부르는 거니까 같이 이렇게 악수하고 하이파이브 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또 그렇게 해봤는데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하이파이브 하고 악수하면서 한 분 한 분 눈 마주춤 하면서 무대하고 있습니다. 그의 1호 팬은 바로 이 사람. 이게 짱이던데? 아니야, 잘했어. 응? 혜빈 씨의 엄마 최문희 씨입니다. 짠, 이거부터 찍었지. 영상을 무대 위 아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는 건 엄마 문희 씨가 오랫동안 해온 일인데요. 이제 노래를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보고 녹화해서 주면 그걸로 모니터링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제가 해줄 게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최고의 카메라 감독님이십니다. 빨리 가자, 얘. 아 맞아. 그런데 이제 막 떠오르는 트로트 가수에게 무슨 예약이 있다는 걸까? 서둘러 도착한 곳은 한 상가 건물. 부랴부랴 지하로 걸음을 옮기는데요. 날라가십니다. 다녀왔습니다. 누구에게 인사를 하는 걸까요? 다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잘 계셨습니까? 그런데 방 한쪽에 펼쳐진 낯선 풍경. 이곳이 그의 집이자 일터랍니다. 가수의 꿈을 꾸고 있는 8년차 무당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신령님 모셔서 17년도부터 2024년도 지금까지 햇수로는 8년 됐습니다. 저는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아버지 살리려고 받은 것 같아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혜빈 씨의 부모님은 첫사랑의 꼴이내 일찌감치 아들 둘을 품에 안았습니다. 딸처럼 살가웠던 둘째 아들이 무속인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내가 내 아들을 손잡고 데려다 준 거 아닌가라는 느낌 있잖아요. 왜냐면 정말 철모를 때 어찌됐건 아빠 살리자고 갔으니까 부모가 못 나가지고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혜빈 씨가 무속인의 길을 걷게 된 건 7년 전 대학에 갓 입학했을 때였습니다. 한참 캠퍼스를 즐길 나이. 어쩌다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걸까? 단 얼마만이라도 좀 살려보고 싶다고. 정말 단 1년만이라도 같이 좀 더 있다 보내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좀 본인이 가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족을 위한 결정이라고 믿었기에 망설임도 없었다는데요. 그렇게 남의 고민을 들어주고 행복을 빌어주는 일을 업으로 삼은 지 어느새 8년째랍니다. 그날 밤 화장실 좀 갔다 오겠어.
또 시작하십니까? 에이, 오늘은 조금 짧게. 조금만 하다 올게. 한번 들어가면 조금 있다 나오죠. 다른 사람이 좀 많이 기다리게 하는 편이에요. 대체 화장실에서 뭘 하나 봤더니 큰 소리로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 치약을 마이크 삼아 들고 손짓 눈빛까지 실전처럼 신경 써가며 노래 연습을 합니다.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저만의 연습실이 이제 화장실인 느낌이에요. 좀 울리는 효과도 있고 하겠지만 저는 뭔가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제 심적으로가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아니 심적으로가. 세상에서 가장 편한 그만의 공간. 긴가민가 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설마 하면서 부대끼며 살아온 이 세상을. 연습실이 따로 있긴 하지만 하루 30분 이렇게 화장실 연습으로 하루를 마무리해야 마음이 편하답니다. 이 같은 성실함이 지금의 혜빈 씨를 만드는 비결이죠. 물론 너도 믿었다. 다음 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혜빈 씨. 그런데 왠지 표정이 어둡습니다. 뭐 줘? 네. 이거 좀 안 좋아? 응? 괜찮아요. 표정이 그런데 뭐. 물론 컨디션이 평소보다는 좋지는 않아. 해놓고 먹자. 아들의 매니저 역할까지 하고 있는 엄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여보세요? 그러면 네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어디선가 걸려온 전화 한 통. 점사해야 가자. 오늘 점사 오후에 점사 좀 보자는데. 오늘? 진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웬만하면 보겠는데. 알았어. 여보세요? 네, 선생님이 여쭤봤는데 오늘은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네네. 예약까지 받지 못할 정도로 컨디션이 좋지 않은 모양인데요. 최근 지역 축제가 많아지면서 일주일에 2-3번씩 무대에 섰던 혜빈 씨. 거기에 본업까지 해야 하니 바쁜 일정에 치여 탈이 났나 봅니다. 지금 하는 일이 워낙 예민한 일이기 때문에 컨디션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또 되는 면이 있어서 아무래도 자꾸 쳐다보게 돼요. 또 워낙 밝은데 또 컨디션 안 좋아서 딱 깔아앉으면 벌써 저도 조금 신경이 쓰이죠. 사실 오늘은 중요한 일정이 있는 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 5월 발매한 데뷔곡을 댄스 버전으로 녹음하는 날입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손이 왜 이렇게 차? 네? 밖에 추워? 아니 몸이 좀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아? 네. 살짝 긴장한 모습. 무사히 끝낼 수 있을까요? 얘기 들리니? 네, 들립니다. 자, 음악 줄 테니까 한번 네. 불러보고 네. 해볼까요? 네. 복이 찾아왔네, 복덩이가 왔네, 행복을 나눠주는 복덩이. 지금 너무 좀 무거워. 네. 얘 좀 밝은 느낌으로. 복이 찾아왔네, 복덩이가 왔네, 행복을 나눠주는 복덩이. 걱정과 달리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혜빈 씨. 엄마는 그런 아들이 안쓰럽기만 합니다. 신의 길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노래하는 것도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두 가지 길을 가면서 잘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이제 어떤 때는 아휴 이럴 거면 한 길만 가지
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더라고요. 둘 다 시간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나름 얼마나 힘들겠어 본인은. 나의 옆에서 지켜보는 것뿐이지만. 사실 혜빈 씨는 따로 노래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노래가 좋아서 거리 공연을 통해 실력을 키웠다는데요. 혜빈 씨가 가수를 꿈꾸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다. 아빠도 가수가 꿈이었다. 아빠도 가수가 정말 되고 싶었다. 너라도 그 가수의 꿈을 꼭 이뤄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돌아가시기 전에 몇 번 저한테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더욱더 진짜 가수가 꼭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확신하게 이제 갖게 됐죠. 막걸리 한 잔. 노력과 열정이 통했던 걸까? 각종 노래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리기 시작한 혜빈 씨. 아버지의 꿈까지 품에 안고 비상 중입니다. 마음의 살랑 춤추니 어깨춤 절로도 당신.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컨디션 난조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녹음을 마쳤습니다. 끝나셨어요? 네. 가시죠. 아들이 무속인의 길을 걷기 시작한 후부터 엄마는 그림자처럼 늘 그 곁을 지켰습니다. 못난 부모를 만나 아내도 될 고생을 하는 것만 같아 엄마는 걱정이 많은데요. 집으로 가지 말고 갈 데 있어, 갈 데. 왜 갑자기? 아니, 가야 될 것 같은 곳이 생겼어요. 갑자기 일정을 바꾸는 혜빈 씨. 대체 어디를 가야 한다는 걸까? 그래도 역시 잘하던데? 역시는 아니고 열심히. 좀 다운돼 있었잖아. 근데 무대할 때나 녹음할 때나 일할 때는 그런 게 티 안 나게끔 해야 하는 게 맞는 거니까. 티 나면 안 되지. 훌쩍 커버린 아들이 대견한 엄마입니다. 해질 무렵 모자가 도착한 곳은 나지막한 산자락. 돗자리까지 꺼내들고 어디를 가는 걸까 했더니 산길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조심히 올라오십시오. 올라갈 수 있겠어? 괜찮아. 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갑자기 산으로 왔네. 그러게. 온종일 몸이 좋지 않았으니 집에서 휴식을 취할 법도 하건만 애써 산을 찾은 까닭은 뭘까요? 지친 엄마의 등을 밀어주며 도착한 곳은 산 중턱에 위치한 아름드리 나무 앞.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마을을 지키는 신령이 깃들어 있다는 선앙 나무랍니다. 제가 기분이 좀 꿉꿉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오늘 꼭 와야 될 것 같아서 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뵈러. 심신이 지칠 때마다 종종 찾는 기도터인데요. 가수와 무속인, 이중 생활을 소화하느라 바쁜 탓에 최근 발길이 좀 뜸했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온다는 값진 년이라. 몸은 힘들어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는 혜빈 씨. 해줄 게 없어요. 그냥 같이 따라가서 이제 오늘은 간단히 왔지만 이제 재물이나 이런 거 가져가면 뭐 같이 옆에 거들어서 해준다든가 이제 그런 정도죠. 아무래도 밤에 가는 경우 많거든요. 뭐 11시, 1시 막 이때 기도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혼자 가면 위험할 수 있어서 뒤에서 같이 있어주고 하는 거죠. 기도는 늦은 밤까지 계속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수를 꿈꿨다는 혜빈 씨. 그런데 대체 어쩌다 무속인이 된 걸까? 몇 년 전부터 병원 갔더니 이암 갔다고 그래가지고 큰 병원 가서라고 그래서 큰 병원 갔더니 췌장암 같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검사 들어가니까 아무 일이 없고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 가니까 이거는 심근경색이라고 그래가지고 큰 병원 또 갔더니 검사하니까 아무 이상 없고 그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더라고요.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는 아버지. 혜빈 씨 역시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잠이 쏟아지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 시달렸답니다. 68kg? 60kg 후반대까지 갈 정도로 정말 건강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살이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53, 4kg까지 빠졌던 것 같아요. 병원 치료에도 차도가 없자 용하다는 점집을 찾게 된 문희 씨. 그곳에서 믿기 어려운 말을 듣게 됐답니다. 약간 신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의 길 가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확히 있으시더라고요. 왜 가야 되는지. 무당이 뭔지도 몰랐고요. 점이 뭔지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쪽 그 무속인의 무당에 대해서는 이제 딱 아버지가 돌아가신다. 이제 그 한마디 이제 계속 머릿속에 남았던 거죠. 며칠 후 오늘은 신어머니를 도와 구판에 섰습니다. 무대 위에 섰을 때와는 또 다른 모습. 고된 수련의 결과입니다. 진짜 말도 못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사계절 내내 기도를 가면 항상 계곡물에 빠졌었어요. 이제 겨울에 이제 산에 가면 물이 얼어 있잖아요. 저는 그거 망치로 깨가지고 들어가서 머리끝까지 다 입수하고 그대로 물 안 따고 나와서 그대로 거기서 앞장 기도했었어요. 외로움과 서러움에 홀로 눈물 짓는 날도 많았답니다. 그때마다 위로가 돼준 건 바로 노래였죠. 어린 시절의 꿈이자 아버지의 꿈이 있는 무대 위에서 신명나게 노래를 부를 때가 제일 행복하답니다. 무당이랑 가수랑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하다가 공통점이 딱 있더라고요. 사람을 위로해준다, 치료해준다. 손님분들께서 안 좋은 상황에 오셨는데 좋아져서 인사하러 오시고 하는 모습을 볼 때면 아, 이 직업도 진짜 좋은 직업이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느끼죠. 네. 며칠 후 뭔가 어머니와 외출에 나선 혜빈 씨. 납골 땅을 찾은 건데요. 오랜만이네. 누굴 만나러 온 걸까? 잘 계셨는가 아버지. 오랜 투병 끝에 지난해 세상을 떠난 혜빈 씨의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좀 아쉽지. 조금 더 너 성공하는 것도 보고. 나도 그게 진짜 아쉬워. 무속인이 된 아들을 안타까워하며 아들이 자신의 꿈을 찾길 바랬다는 아버지. 안 아프냐고 먼저 여쭤볼 것 같아요. 안 아픈지.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빠가 꾸던 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꿈, 공통된 꿈이었잖아요. 가수라는 꿈이. 그 꿈을 이루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 돼서
그냥 보여주고 싶다고 얘기하고 싶죠. 잘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 어머니처럼 너른 품으로 위로가 필요한 모든 이들을 품어주는 지리산. 그래서일까요? 유독 지리산 기도터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황인혁. 26년 전 신내림을 받은 후 송두리째 달라졌다는 그의 인생. 지금은 전국의 8대 명산을 찾아다니며 신과 소통하는 게 그의 주요한 일상이랍니다. 아이고 잘 기다리고 있었어. 아이고 이뻐라. 혼자 온 줄 알았는데 동행이 있었네요. 아이고 이뻐라. 집에 가자. 네. 집에 가자. 강아지들이 잘 기다리네요. 네, 맨날 데리고 다녀서 버릇해가지고 차에 뒤에서 잘 기다려요. 반려견들만큼이나 황인혁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서둘러 하산하는 길이랍니다. 그를 따라 도착한 곳은 차로 3시간 거리에 있는 충청북도 청주시. 가자 빨리 가자. 하우스. 한 오피스텔 건물로 들어섰는데요. 가자. 아휴. 들어가자. 7년 전 서울에서 이곳으로 내려와 터를 잡았답니다. 나가. 그렇지. 익숙한 듯 테라스로 나가 자리를 잡은 반려견 미니와 빵이. 아이고 할아버지 다녀왔습니다. 반려견들은 출입 금지라는 이곳은 그가 섬기는 신들을 모셔둔 공간. 들고 날 때는 꼭 신당을 찾아 경건한 의식을 치른답니다. 무속인 아니랄까봐 모든 일상이 신과 함께인 황인혁. 그런데 여기가 집인가요? 여기는 이제 제가 기도하고 손님들 오시면 상담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업무를 제가 보는 곳이고 잠자는 곳은 따로 있고. 그가 서둘러 산에서 내려온 이유는 긴급하게 상담을 요청해온 바로 이 손님 때문. 대체 무슨 일일까? 본인이 어떤 영적으로 뭐 어떤 이런 게 있었나? 내림급 받고 나서 소리가 엄청 많이 들렸어요. 더? 저는 신령님들이 얘기하시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머릿속이 콘서트장이었어요. 퇴마사 황인혁을 찾아오는 이 중 상당수는 이미 다른 곳에서 내림굿을 받은 현직 무당들. 제가 너무 힘들어서 나 진짜 그냥 죽을까 하고 생각했더니 그냥 저기 다리 밑에 서 있어. 내가 밀어줄게. 그래서 이 빙의가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건 정말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제발 좀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전형적인 빙의 증상이라는데요. 빙의란 사람의 정신과 육체에 다른 영혼이 들러붙어 조정하고 지배하는 것. 저 같은 경우는 빙의 걸리신 분들은 할 거 다 해봐요. 자, 뭐 어디 가서 병원도 다녀보고 뭐 다른 데 무속인한테 굿도 해보고 마지막 종착역에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어느새 무속인들의 무속인이 된 퇴마사 황인혁. 언제 또다시 다급한 사정을 가진 이들이 찾아올지 모르기에 언제나 대기 모드라는데요. 여기가 제 숙소예요. 들어오세요. 그래서 법당과 사무실이 있는 같은 건물에 숙소도 마련했답니다. 여기 사무실에서 자기는 그렇고 제가 이제 쉬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녁 때 일 끝나고 여기서 자고 이제. 가족분들은요? 가족들은 서울에. 예, 청주에는 저만 있어요. 따로 지내시는 거예요? 네, 따로 지내고 있습니다. 혼자 산 지 7년 차, 이젠 스스로를 돌보는 일도 익숙해졌답니다. 빨래가 나름 제 것도 혼자인데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살림꾼은 아닌데 좀 이렇게 지저분한 꼴을 좀 잘 못 보는 스타일이라. 40이 넘은 나이에 결혼해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둔 가장이 됐다는 황인혁. 그런 그가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이유는 뭘까? 혼자 사는 집답게 살림살이가 단출한데요. 그 흔한 사진 한 장도 없네요. 배우 황인혁. 예. 예, 토크쇼 나갔을 때 여기서 죽던 건데. 지금 배우라는 이름이 네. 더
뭐랄까 어울리신가요? 테마사가 더 익숙한가요? 저는 이제 테마사가 익숙한데 제가 하던 거에 대한 그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미련이 남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잖아요. 잊어버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광고 모델로 연예계에 처음 발을 디뎠지만 그의 꿈은 늘 연기자였죠. 대학에서 연기를 전공한 후 방송사 특채 탤런트로 배우가 됐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행복은 산산이 부서졌죠. 그게 이제 뭐 한 25, 6년 전인데 잘나고 눈 감으면 막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막 장군이 와서 서 있고 막 저승사자가 막 와서 서 있고 막 이러는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사람 미치는 거죠. 그래서 정신병원까지도 가봤어요. 그래서 신경안정제도 받아 먹어봤는데 더 부작용이 나더라고요. 트대서 죽으려고 했어요. 아니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한테도 죄송하고. 아이고.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 없었던 운명. 아 나왔다. 오셨어요? 아 우리 아이고 김치찌개 맛있겠다. 쌤이 계란말이는 할게. 선생님. 네. 여성분들은 누구세요? 애들이요? 제자들. 무당들. 인사해. 자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속인의 길을 걸으며 많은 걸 포기해야 했지만 얻은 것도 많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제자들. 제자들이 있어 혼자 살아도 혼밥 할 일은 없다는데요. 누구보다 엄격한 스승이지만 일상에선 제자들과 허물없이 지내려 노력한다는 황인혁. 여기 딱 넣어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예, 잘 먹겠습니다. 그래 밥 먹자. 아유 참 밥밖에 먹기 힘들다잉. 그지? 피를 나눈 건 아니지만 진짜 가족만큼이나 끈끈한 한솥밥 먹는 사이죠. 3년 된 묵은지 김치찌개. 맛있습니다. 괜찮지? 정아 손님 잘 봤어? 네. 뭐 어때? 소개받고 오셨어요? 누구한테? 상담. 촉 끼시는 분 소개로 누구? 지금 저한테 촉 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소개로 들어오신 분. 근데 어때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아니요 가정사 때문에요. 가정사 왜? 네네 남편? 많이 힘들어하셔요. 올해로 16년 차 무속인인 정화 씨와는 3년 전 사제의 연을 맺었는데요. 신병을 많이 앓았어요. 4, 5년 정도를 되게 많이 힘들어했어요. 1년 반 정도를 아예 밖을 못 나갈 정도로. 응급실을 달고 살았어요. 발작이 일어나면 응급실로 무조건 직행했어요, 저는. 보통 내림굿을 받으면 신병 증상은 사라지기 마련. 하지만 2차례 내림굿을 받고도 정화 씨의 고통은 여전했죠. 그러다 수소문 끝에 황인혁을 찾았다는데. 저한테는 모든 게 진짜 감사하죠. 제 삶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으시기도 했고 정말 이제 모든 걸 깨끗하게 치워놓으니까 신령님들이 제대로 와주신 거죠. 테마와 내림굿을 다시 받은 후 고통은 사라졌다는데요. 신내림굿을 해서 그 피해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내림을 받았는데 신이 없어요. 가스라이팅 당한 거죠. 그런데 신내림굿을 하면서 귀신이 씌워갖고 오시는 분들. 또 하나 제자인데 귀신이 붙어 있는 분들. 그런 제자들이 이제 절 찾아와요. 제가 보는 것 중에 이건 사기다라고요. 재회굿. 연인이 헤어졌는데 그거 다시 만나게 해주겠다. 그런 굿 자체가 전통굿 속에 없어요. 제자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오롯이 홀로 남은 밤. 여보세요? 아들, 네? 학교는 갔다 왔어? 학교 오늘이요? 응. 병원 갔다 갔어요. 병원 갔다가 병원에서 뭐래? 그냥 감기래? 아니, 아직 그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코에서 콧물 나오다가 갑자기 피나고 그냥. 아이고 피곤했네 우리 돼지가. 생일날 뭐 하고 싶어?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아빠랑 자전거 타고 놀까? 네. 아들 사랑해. 잤어요. 약 잘 먹고 자.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특히나 눈에 밟힌다는 11살 아들. 지금 한참 이쁠 때죠. 네. 근데 다른 애들보다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미안한 마음이 너무너무 크고 좀 짠하죠. 제 입장에서는. 그리운 마음 꾹꾹 참아가며
가족과 떨어져 사는 건 아이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기 싫어서라는데 그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저희 큰딸 아기 때 어린이집에서 한번 사건이 터졌었어요. 어디 무당 딸이 여기 왜 다니냐. 네, 우리 딸하고 못 놀게 해달라고 하고 막 동네 소문 옥내방네 다 떠들고 다니고 막 이래가지고 그 난리가 한번 났었었죠. 네, 그래서 이사까지 한 적도 있어요. 제가 무속인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 피해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때 알게 됐죠. 그 사건 이후 새 삶을 살아보려 노력도 해봤다는데요. 아이들 때문에 좀 사업적으로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한 2년 정도 했는데 사실 막 몸도 많이 아프고 그 빵집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일도 있고 막 그래서 아유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그냥 무속인 길 다시 돌아와서 그냥 이 일 하고 있고요. 그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네. 신이 벌이라도 내리는 듯 건강도 돈도 잃었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죠. 그런 그가 하필이면 청주로 내려와 둥지를 튼 데에는 이유가 있답니다. 틈만 나면 찾는다는 인근의 아파트 단지. 이곳을 찾을 땐 항상 두 손 무겁게 선물까지 챙겨온다는데요. 엄마, 나왔어요. 아이고. 좀 먹지 그. 아이, 그걸 먹어요. 저희 어머님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가자, 엄마. 우리 집으로. 하면서 텔레비 꺼야지. 일단 드세요. 어머니를 본인 집으로 모셔가려는 참인데요.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부축하는 솜씨가 능숙해 보입니다. 아유, 이렇게 힘들어. 아유. 자, 내가 잡아드릴게요. 아유. 아유. 안전벨트 드릴게요. 서울에서 청주로 내려올 때 홀로 사시는 어머니 집 근처 5분 거리에 법당을 차렸다는 황인영. 이거 신으셔. 네. 네. 아유. 마 여기 앉으셔. 네. 맛있는 밥 먹자 엄마. 좀만 기다리셔. 네. 올여름도 건강하게 견디시라고 보양식을 준비했는데요. 전복에 인삼에 각종 한약재까지 몸에 좋은 재료들이 총 출동했네요. 보는 것만으로도 원기가 충전되는 기분. 음식은 정성이 들어가야 맛있습니다. 준비 끝. 다 됐다 엄마. 삼형제 중 첫째와 막내는 해외 나가 살고 둘째인 황인형만 유일하게 근처에 살며 어머니를 챙긴다는데 어머니 좋아하시는 묵은지까지 단골 식당에서 얻어와 차려낸 한상 차림. 찍어 잡숴보세요. 맛있는 게 있으면 꼭 어머니 몫까지 챙기는 다정한 아들이랍니다. 아들이 만들어서 더 맛있네. 엄마랑 또 같이 먹고 하니까 좋네. 우리 아들이 둘째 아들이 딸 모양 딸 노릇 아들 노릇 다 해. 우리 아들이. 셋 중에 누가 효자야? 우리 둘째 아들이 최고지. 알았어. 옆에서 이렇게 전화 걸어주고 잡섰어 안 잡섰어 그렇게 물어봐주고 그런 게 최고지. 뭐 나를 뭐 금망아지를 갖다 줘서 뭐 최고가 아니라. 하지만 아들은 어머니에게 그저 죄송할 뿐인데요. 사실은 처음에 속였거든요. 안 하는 걸로. 그러니까 제가 법당을 신내림을 받고 나서도 법당을 숨겨놨었어요. 제가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그 법당을 아파트 한쪽에다 해놓고 잠가놓고 다녔어요 맨날. 어느 날 그 문이 어떻게 열려버린 거예요. 어머니가 저희 집에 왔다가 청소해 주러 반찬 갖다 주러 오셨다가 그 방 보시고 기절하신 거예요. 늘 어머니의 자랑이었다는 둘째 아들 황인혁. 세상 누구보다 반짝였던 아들의 모든 순간들을 80 넘은 노모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엄마 가수 박남정이랑 이거 CF 찍은 거야. 여기 있잖아 박남정. 계속 이런 길로 다 나갔으면 엄마가 참 좋은데 네가. 그때가 그렇게 뭐 좋아?
아, 좋지. 어디 가서 내놓고, 야, 니네 아들 여기 나왔더라, 어디 나왔더라, 그러면 그거 같이 기분 좋은 게 어딨어. 아유, 지금도 나쁘지 않아. 아유,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기에 더욱더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아들의 신내림. 그거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이 내가 그냥 막 내가 뭘 잘못해서 자식이 저런 벌을 받나 저런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심정이 눈물만 나오지. 이런 거 하는 거는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부모가 돼가지고. 그렇잖아. 응. 지금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이번에도 시간은 약이 돼주었죠. 이제는 무당인 아들을 담담히 받아들이게 됐다는 어머니. 그런데 우리 아들 요즘 일이 좀 많아갖고 힘들지. 아니, 괜찮아. 힘든 사람들 고쳐주면서 하는 일이 내 일이니까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힘들어도 어떻게든 열심히 해야지. 그렇지. 그런데 그래도 몸 상하지 않게끔 해야지. 아유. 나는 일도 일이지만 난 네가 몸 상해서 아픈 게 낫지. 그 정도까지는 안 해요. 아예 효자라고 하면 안 돼요. 저는. 효자는 그 어머님이 원하는 삶을 예쁘게 잘 살았을 때가 효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속인이 됐다라는 그 부분만큼은 너무 죄송한데 자식으로서의 할 도리는 남들 이상 하려고 노력한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결코 평범치 않은 무속인의 삶. 밝을 때는 가만히 있더니 굳이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구불구불 위험천만한 산길을 오르는데요. 제자들까지 데리고 지리산에 도착한 황인혁. 아이고 고생들 했네. 챙겨온 짐도 한 보따리. 오밤중에 지리산엔 어쩐 일일까? 전도 내리고 그쪽부터 다 내려. 산신기도 하러 온 거죠. 예, 좀 새로 들어온 제자가 있어서 그 제자도 데리고 와야 되고 산에 기도 다니는 게 무속인한테 일이에요. 무속신앙에서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라 여기는 밤 11시부터 새벽까지 기도를 올려야 하기 때문이라는데요. 굳이 한밤중에 산을 찾은 이유가 있었네요. 다음 날 신내림을 받기 전 세 곳의 산을 돌며 기도를 올리는 의식에 들어갔습니다. 네, 한번 놀아봅시다.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무속인. 그런 무속인에게 신과 소통하는 접시는 필수라는데요. 네, 누구세요? 누구세요? 목화는데님, 예. 외가에서 오셨어? 친가에서 오셨어? 외가 몇 대조예요? 네, 한번 놀아봅시다. 어느새 호랑이 스승 모드로 변신한 황인혁. 접신 중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엉뚱한 귀신이 들러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언가에 이끌리듯 뛰고 또 뛰는 제자. 하지만 이내 방향을 잃고 휘청거리는데. 누구세요? 모르겠어? 명패 찾으셔야 돼. 명패 찾으셔야 법당에 앉혀드려요. 어쩐 일인지 집중을 못하는 눈치입니다. 대장장이가 명검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불에다 넣었다 뺐다 하고 망치로 계속 두들기고 갈고 또 두들기고 또 갈고 해야 그게 명검이 되는 거잖아. 맞지? 지금 그 과정이야.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 신명이 올라 무아지경으로 춤을 춰야 하는데 어째 몸이 너무나 무거워 보이네요. 뛰어보라고. 살살 위로 뛰어. 네가 뒤꿈치 살짝 들어. 너 살려주려고 이러는 거잖아. 아니야? 내가 할 일 없어 너하고 놀라고 이러는 거 같아? 나 될 때까지 할 거야. 오늘 안 가 집에. 알았어? 어디서 고개를 끄덕거려?
선생님이 말하면 네 하고 대답해야지. 불호령에 순식간에 얼어붙은 분위기. 결국 스승인 황인혁이 먼저 자리를 떴는데요. 정리. 이토록 제자들을 혹독하게 가르치는 이유는 뭘까? 불쌍하죠. 불쌍하죠. 눈물 나. 누가 이거 하고 싶겠어요. 근데 선생이니까 잘못된 길로 가게끔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맞지. 여기서 제가 오 쭈쭈쭈 오 잘한다 잘한다 이럴 수는 없어요. 네. 그럼 걔 망치는 거거든. 황인혁이 가장 경계하는 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 신내림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가 새로운 배움의 시작이라는 무속인의 길. 스스로를 갈고 닦아서 부디 세상을 이롭게 만들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귀한 존재가 되길 바라는 거죠. 며칠 후 아이고. 바쁜 시간을 쪼개 서울까지 올라오는 황인혁. 아주 그냥 선물까지 들고 찾아간 이곳은 어딘가요? 들어갔네. 형님. 반갑습니다. 야, 제요. 뭐, 축하드립니다. 돈 많이 버시라고. 이거 뭐요? 네, 황금란이. 이거 황금란이 뭐냐? 이 노란색은 원래 그 부. 오. 이거 골프가 아닌 것 같은데, 형님? 파크 골프. 파크 골프. 어르신들 하시는 거? 그렇지, 그렇지. 네. 너 그러면은 내가 이거 실내인데 이거 사업을 하는데 잘 될 것 같냐? 잘 돼야, 느낌에 잘 돼야죠. 제가 봤을 때 기운 되게 좋아요. 그래? 기운이 좋다고. 저 덕담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가면서 절로 가자. 커피 한 잔 먹자고. 예, 가시죠. 활동하는 영역은 다르지만 방송국에서 만나 30년 넘게 인연을 이어왔다는 두 사람. 너는 그러면 가족은 어떻게? 가족은 서울에 있고요. 저는 이제 청주에 있고. 아, 그럼 떨어져 살아? 예. 직업적인 것 때문에 해코지를 당했죠. 나는 형님은 사람들이 황기순 아들 이걸로 야, 저 황기순 아들, 황기순 아들. 야, 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야, 그 황기순 필리핀 뭐 옛날에 이런 얘기들을 너무 가볍게 쉽게 하니까. 근데 아직도 굳이 그러해요? 아니 그게 얼마나 사람들한테 각인이 돼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 애는 잘못이 없잖아요. 전혀 없지. 제가 뭐 무속인 된 게 뭐 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떳떳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아빠라는 공통점을 가진 두 사람. 사람들한테 좀 그런 선입견이 근데 조금 감수를 해. 뭐 본인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좀 안 좋은 이렇게 시선을 필리핀 이러면은 기분은 나쁜데 나는 다 받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동생도 그냥 알겠습니다. 뭐 인간 황인혁으로 해서 자식한테 가족한테 하여튼 마음으로 하고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개업하면 꽃을 그런 거 갖고 오지 마. 차라리 현금으로. 현금으로 하겠습니다. 아빠로서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제가 더더욱 아이들 앞에 더 떳떳한 아빠로서 무속인을 떠나서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무속인으로 살고 싶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세상의 편견을 깨고 존경받는 무속인이 되고 싶다는 황인혁. 퇴마사 황인혁. 그의 또 다른 이름은 아빠입니다. 도심 속 저마다의 사연이 스며 있다는 특별한 공간. 벌써 21년째 무속인의 길을 걷고 있는 방은미 씨의 일터입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예약 손님을 체크하는데 영어로 소통을 합니다. 잠시 후 Hello. Hi, how are you? I'm good. How are you? Thank you for coming. 신당을 방문한 첫 손님도 외국인인데요. I need to know about your name and birthday. That's all I need. Okay. Can you write down? Here. 점괘를 내기에 앞서 생년월일을 먼저 체크하고 사주풀이를 하는 모습.
여느 신당의 풍경과 다르진 않지만 외국인이 점을 본다니 어쩐지 좀 생소해 보입니다. 한국 무속인과 외국인 손님, 깊이 있는 소통이 가능할까 싶은데요. You didn't get married yet, right? No. Oh. But you are interested in marriage life also a little. Yes. Because you didn't think about the marriage actually until maybe before 30. But now it comes to you sometimes. Your love life will be beginning soon, quite soon. And then especially this winter time, it's gonna be a really good time for this. So you need to make your eyes open. Okay, so. 능숙한 영어로 술술, 말 그대로 no problem. 그녀는 어쩌다 외국인들을 상대로 점을 봐주게 된 걸까? 어느 날 그냥 문득 궁금한 거예요. 내가 이제 한국 무당이긴 한데 외국인들 점사는 볼 수 없나? 그 가능한가? 이런 약간 호기심도 생겼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홈페이지도 영문으로 좀 바꿔보고 그랬는데 그 영문 홈페이지를 보고 외신 기자들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호기심에서 시작된 그녀의 특별한 도전은 해외의 한국의 무속 신앙을 알리는 시작점이 됐습니다. 미국 허밍턴 포스트를 비롯해 프랑스, 이탈리아의 언론사까지 그녀를 소개했고 지금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한 K 무당이 됐죠. That was really intimidating. The time I sat on this chair, I started to feel something is different. The mood is different. Usually in Europe specifically, I don't think shamanism is very famous, kind of like very integrated, but I see that it's quite different, and yeah, it's really interesting. 점심시간.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전화 연결도 안 되고 카톡도 안 보고 누구랑 같이 있나? 가는 거야? 행동이 매우 조심스러운데요. 양말도 안 벗고 자고. 누굴까요? 저희 아들이 학교 이제 대학 졸업해가지고 캐나다에서 올해 5월 달에 왔어요. 근데 아들들 공통점인가? 어떻게 엄마가 안 챙기면 맨날 햄버거 먹고 막 바깥 음식 먹고 하니까 잠깐 밥 챙겨주러 왔어요. 캐나다 유학에서 돌아와 4개월 전부터 같이 살게 된 아들이랍니다. 아들 끼니를 손수 챙겨주기 위해 일하다 말고 급하게 집으로 온 건데요. 아들이 몇 살이시고? 23살이요. 23살이요? 네. 그러면 그냥 혼자 차려 먹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사연이 있죠. 저희끼리 모자가는 사연이 있습니다. 인기척의 방에서 나온 아들. 엄마는 이따가 먹을게. 그새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뭐 이리 많이 잘했어. 이게? 청국장만 있으면 되는데 나. 요즘 많긴 많다, 그치? 혼자 어떻게 다 먹어? 근데 너가 잘 먹잖아. 이렇게 다는 못 먹는데? 다는 못 먹어. 맨날 이제 이렇게 먹여주고 싶어요. 이렇게 먹여주고 싶어. 그래도 다 큰 성인인데. 그치, 다 큰 성인이지. 마치 어린아이 대하듯 20살 넘은 아들을 챙긴다는 은미 씨.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잠시 후 아들이 외출 준비를 합니다. 일하러 가는데 이렇게 입고 가는 거야? 괜찮아? 네, 이렇게. 별로야? 별로야? 은미 씨, 아들의 옷차림이 영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인데요. 어떤? 여기 옷 그 면접 볼 때 지난번에 그 준비해놓은 정장 있잖아. 이거 셔츠에다가 타이하고. 근데 레스토랑 이런 면접 볼 때는
편하게 옷 입고 오라 해가지고. 아, 그래도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아? 괜찮다고 했지만 그래도 뭔가 약간 내가 예의를 갖춰서 왔다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야, 이렇게. 왜냐면 한국인데 아무리 레스토랑 키친이어도 좀 그래도 타이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레스토랑에서 누가 이렇게 입어? 이제 그러니까 일할 때는 이제 뭐 앞치마 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정식 면접이니까. 이렇게 입었으면 좋겠어? 부탁이야. 알았어요. 이렇게 갈아입고 가줘. 구두, 정장 구두 신고. 그 자켓은 그냥 가지고 가면 돼. 알았어. 더우니까. 알았어. 문 닫아? 알았어. 알았어. 저도 나름대로 다 큰 성인이긴 한데 이제 약간 어릴 때 저를 대하는 것처럼 대할 때가 있거든요. 엄마의 마음이라서 어쩔 수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가끔 이렇게 잔소리하거나 할 때 약간 불편한 점이라고 하면 그건 것 같아요. 네. 아이 100일 막 지나고 아기를 데리고 나와서 제 의지로 별거 생활이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였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유학을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을 꽤 잘했어요. 아들이 돌이 되기 전 남편과 별거를 시작한 은미 씨. 이혼 후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아들을 캐나다로 유학을 보냈답니다. 10년 넘게 이렇게 헤어졌다 만났다 했잖아요. 공항에 비행기 탄다고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밖에 나오면 바로 차를 끌고 비행기 활주로가 잘 보이는 대로 와 미친 듯이 가요. 가가지고 그 비행기 꼬리 모양이 어떻게 생긴지 알아서 시간 딱 보고 있다가 이제 이륙하는 시간까지 거기 기다리고 있다가 진짜 간다. 구름소로 막 비행기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잠깐 거기 앉아 있다가 처음에는 이제 막 울고 같이 가고 싶고 가지 말라고 하고 싶고 약간 이별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지금도. 은미 씨는 1992년 화려하게 떠오른 신예 모델이었습니다. 178cm의 큰 키와 서구적인 비주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었죠. 느닷없이 아침에 눈을 떴더니 왼쪽 얼굴과 왼쪽 어깨 그리고 팔이 제가 제 맘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마비 증상이 왔었고 구안의사가 온 거다, 일시적일 거다, 치료를 받으면 나을 거다 했는데 한의원을 다녔지만 별다른 차도가 없었고 또 이제 양방으로 이제 그 신경외과라든지 이런 데를 가서 전기 치료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써봤는데 그게 그때뿐이지 지속적으로 뭔가 나아지는 상황이 없었어요. 활발하게 모델 활동을 이어가던 중 이유 모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몸 곳곳에 생긴 마비 증상은 일상을 이어갈 수 없게 만들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은 곳에서 신병이라는 말을 듣게 되죠. 네가 그렇게 받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심지어 너의 자식이 생긴다면 자식한테도 그런 끔찍한 일이 생길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 아이를,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린 곳을 받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라고도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날 오후 편안한 옷차림으로 어딘가를 향해가는 은미 씨. 도착한 곳은 마음의 안식처와도 같은 곳입니다. 선이야, 선이야, 안녕. 싱싱하구만. 또 큰 거 같아, 며칠 새. 누구세요? 저희 여동생이에요. 동생이 3개월 전에 화원 준비를 해서 지금 운영 중이거든요. 제가 이제 일 끝나면은 수시로 와서 풀도 뽑고 같이 꾸미는 거 도와도 주고. 8살 어린 동생이 운영하는 화원을 찾은 건데요. 장난 아니지, 이거 봐. 지난주 얘네들 완전 아픈 손가락 같은데 동생이 마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인생의 비슷한 전철을 밟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서. 짧은 결혼 생활 끝에 돌진한 아들을 품에 안고 싱글맘이 된 동생.
마치 지난날의 자신 같아 차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다는데요. 너무 힘들고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는 바람? 혼자 이제 아이를 키우는 아빠 엄마가 그렇듯이 누군가가 옆에서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덜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더 신경을 쓰는 것도 있고. 근데 난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이 나더라. 엄마랑 아빠랑 이혼하시고 우리 식구들이 이제 살아보지도 못했던 그 반지하 집에 계단을 이렇게 4개인가 5개를 내려가서 이렇게 살고 막 비 오면은 그 장마 때 막 이럴 때 약간 집이 좀 습해지고 막 되게 안 좋고 그땐 에어컨도 없었잖아. 맞아. 언니가 그때 20대 초반이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면 언니는 거의 20살 초반? 거의 그냥 딱 갓 성인이 된 나이에 언니가 이제 아빠 역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정말 예쁜 그 반짝반짝한 20대 초반을 피자집 주방에서 막 그렇게 일하고 안 해본 일이 없지만 레스토랑 막 그런 데서도 막 셰프로도 일하고 막. 3남매 중 장녀였던 은미 씨는 부모님의 이혼 후 일찌감치 가장이 됐답니다. 거부하던 신내림까지 받게 된 굴곡진 인생 속에서도 끝까지 가족들을 놓지 않았죠. 언니는 저랑 비슷한 상황일 때 지금의 언니 같은 존재가 없었잖아요. 그냥 혼자였잖아요. 아휴, 어떻게 그 세월을 견뎠어? 어떻게 이렇게까지 올라왔어? 라고 많이 물어봐요. 근데 언니가 해주는 말은 알아줘서 고맙다고. 네, 그냥 지금에라도 알아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밤 11시 54분, 12시가 다 돼가는데 아니 3시에 면접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은미 씨가 어쩐지 좀 초조해 보입니다. 자정이 다 돼가는데 아들이 아직 집에 오지 않은 건데요. 아니 저희 아들이 오늘 면접이 있어서 좀 일찍 나갔는데 지금 벌써 끝나고 집에 왔어도 왔을 시간인데 어떤 얘기도 없이 지금 늦은 적이 처음이라 좀 당황스럽네요. 연락조차 되질 않으니 불안한 마음은 커져만 가는데요. 드디어 아들이 도착한 모양. 어떻게 된 거야? 왜? 연락도 안 되고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전화했어? 왜냐면 못 봐가지고. 뭐 무슨 사고 난 줄 알았잖아. 아 무슨 사고가 나. 아 당연히 연락 안 되면 사고 난 줄 알지. 그냥 좀 혼자 생각도 좀 하고 그럴 수 있지. 응? 메시지라도 좀 해주지. 카톡이라도. 친구들하고 같이 있을 때 카톡도 해주고 하더만. 그냥 좀 혼자 생각하고 싶었었어. 자켓 받아줄까? 괜찮아. 괜찮아. 받아줄게. 괜찮아. No, it's okay. It's okay. Just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right now. Please. 힘들다. 이럴 땐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 걸까? 엄마 노릇이 익숙치 않은 은미 씨 답답하기만 합니다. 좀 혼자 생각하고 싶은 것도 있고 갑자기 생기고 해가지고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싶은데 집에 와서도 또 엄마도 계속 꼬치꼬치 깨묻고 하니까 좀 부담이 된 것 같아요, 조금. 엄마 눈엔 아직 어린아이지만 아들은 이미 성인. 지나친 관심이 부담스러울 법도 한데요.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세월이 쌓아올린 벽을 어떻게 허물어야 할지 은미 씨 생각이 많아집니다. 여기 이사 왔을 때만 해도 되게 꼬마였는데 크니까 오히려 좀 약간 다가가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네요. 사실 은미 씨가 다 큰 아들을 유난히 챙기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데요.
저한테 제일 힘들었던 건 아들이 돌이 막 지났을 때, 이제 태어난 지 1년이 조금 막 지났을 때 그쯤 이제 내림을 받았는데, 내림을 받고 나서 아들과 거의 떨어져 지냈던 3년이 가장 힘들었어요.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돌베기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하고 떨어져서 지내고 싶은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시간이 제일 저한테는 진짜 칼로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너무 힘들었던 거? 그게 가장 제일 힘들었던 기억이죠. 신내림을 받게 된 건 아들에게도 같은 고통이 대물림될 수 있다는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빚덩이였던 아들을 친정엄마에게 맡겨야만 했죠. 아들을 이제 유학 보낸 가장 좀 큰 계기가 있었는데, 멀다 하고 집에 막 이제 놀러 오고 막 하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희돈의 집 가지 말라고 나를 알았구나. 근데 그게 그 일 한 번으로 끝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희도는 아들은 계속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데 그 상황이 엄마의 직업 때문에 계속 나빠지는 거잖아요. 무속인 엄마로 인해 아들이 주변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는 걸 알게 된 후 은미 씨는 또 한 번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생이별을 하기로 한 건데요. 갑자기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진짜 가족들 보고 싶다, 엄마 보고 싶다. 도중에 포기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 이런 생각이 종종 들긴 했죠. 그러면서도 어느 한편으로는 저도 이제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고생하고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좀 더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는 아들이 되게끔 저도 노력해보고 싶었어요. 네. 다음 날 모자가 함께 외출에 나섰습니다. 근데 어젯밤 일 때문인지 조용한 차 안 은미 씨의 표정도 밝지 않은데요. 많이 안 나와? 약간 머리가 조금 지끈지끈하고. 이틀 동안 계속 아프다는데 원래 안 좋았었어? 아니야, 괜찮았어. 괜찮은데 자꾸 이제 막 잠을 못 자니. 잠을 못 잘 정도면은 심할 수도 있는 거다. 아니 별일 아니겠지. 괜찮아. 나 캐나다 있을 때도 이랬어? 아프면 막 별일 아니지 하고 병원 안 가고. 괜찮아. 지금 병원 가니까 검사하면 결과 나오면 알 수 있겠지. 별일 아닐 거야. 그럼 몇점 몇 프로였을 때? 좀 쉬어. 며칠째 이어진 두통에 밤잠까지 설친 은미 씨. 보다 못한 아들이 엄마를 설득해 병원에 가기로 한 겁니다. 단순 두통과는 다른 증상들, 결국 정밀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초조한 듯 앉아있지도 못하고 아들은 엄마의 곁을 맴도는데요. 그대로 검사 진행할게요. 은미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이제 오면서도 사실 제 생각보다도 이게 아들하고 같이 오는 게 맞는 건가? 그냥 혼자 온다 할 걸 그랬나? 뭔가 아들한테 제가 걱정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게 좀 싫어서 혹시라도 무슨 안 좋은 이야기 들으면 그게 이제 아들의 일상을 좀 힘들게 할까 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아들에게 걱정을 끼친 건 아닐까 마음이 불편한 엄마. 과연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뇌 MRI상 송과체라고 하는 부분에 물혹이 보입니다. 우리 송과체라고 하는 부분은 뇌에서도 굉장히 깊숙한 부분에 있는 그런 부위예요. 뇌 영역에서 중앙에 가장 정중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곳은 뇌에서도 가장 깊숙이 있기 때문에 수술하기가 쉬운 곳은 아닙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곳이고 이제 중앙을 이제 침범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러 들어갔다가 예를 들어 뇌의 중요한 다른 신경이나 다른 영역을 이제 건드렸을 때 예상치 못하는 이런 합병증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곳에 위치한 물혹은 맞습니다.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송과체 물혹은 2.5cm로 송과체 낭종치고는 굉장히 좀 큰 편이에요. 보통은 1cm 미만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네.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거 말고는 이제 앞으로 할 수 있는 거나 주의할 거 이런 게 있을까요? 이제 누군가는 크기가 커지거나 주변에 이제 뇌를 압박을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2년 정도 후에 추적 검사는 필요해요. 2년에 한 번씩 검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시죠? 2년에 한 번씩 보다가 커지는지 경과 관찰은 필요합니다. 당장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안심할 수도 없는 결과 마음이 무겁습니다. 며칠 후 조심해, 나뭇가지 같은. 길이 험하네. 모자가 나란히 나지막한 산을 찾았습니다. 일부러 길을 틀은 거. 바다가 보이는 바위에 자리를 잡는데요. 제가 조금 오늘 마음도 좀 심란하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기도 준비 중이에요. 복잡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주말마다 찾는 기도터에 온 겁니다.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리며 마음을 비워내는 은미 씨. 엄마의 컨디션이 걱정돼 따라 나선 아들이 그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이렇게 절하고 심지어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 힘드니까 안쓰럽기도 해요. 어머니도 약간 건강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게 조금씩 보이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더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요. 대낮에 시작된 기도는 해가 저물고 칠흑 같은 밤까지 계속됩니다. 딱딱한 바위 위에서 몇 시간째 쉬지도 않고 절을 올리는 은미 씨. 아이고. 그런데 좀 괜찮아? 조금. 잠깐 앉아서 쉬어. 잠깐만. 무리를 한 모양입니다. 아이고. 무릎 봐봐, 무릎. 아이고. 괜찮아. 피는 안 났잖아. 아프겠다. 괜찮을 것 같아. 조금 너무 오래 앉아 있고 절하고 했더니 조금 다리가 좀 쥐가 났었나 봐. 약간 좀 저리더라고. 반복되는 마찰에 무릎이 다 까져버린 상황. 지켜보는 아들의 마음이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어머니도 이제 표현을 안 하지만 그만큼 힘든 걸 저도 알거든요. 네. 아무래도. 네. 왜냐면 이게 표현을 안 해서 더 속상한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냥 힘들 땐 힘들다 말해도 되는데 약간 괜히 가족들 걱정하게 만들기 싫어서 엄마도 약간 저랑 비슷한 마음으로 그래서 표현을 되게 잘 안 하거든요. 힘든 거에 대해서는.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서로를 생각해서 꽁꽁 숨겨두었던 상처들이 어느 순간 골마 터져버리는 건 아닐까 생각이 많아지는 아들인데요. 용기를 내서 지금까지 참아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꺼내보기로 했는데요. 엄마 바쁜 거 아는데 시간 내줘서 왔던 것도 고맙고. 사실 캐나다 있으면서 아무래도 어렸으니까 엄마 보고 싶고 그랬던 적 많지.